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어떻게 오래간만에 4대 하천 한번 하시죠. 사람들 많이 잊었을 것 같은데. 대전 4대 하천 아시죠? 대전천, 갑천, 유승천, 그리고 조성천의 그 조성천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복고주의, 레트로. 그렇죠. 자, 어떻게 날씨 많이 더운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날씨가 덥지만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공천을 받아야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뭐 이제 아예 그냥 뭐 아주 확실하게 서구을에서 그냥 뭐 승리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던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행시 사시 양시 패스 한번 홍보해 드렸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야 재미 하나도 없고. 자, 재미없어. 오늘의 이슈. 자, 선심성 예타 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막대한 재정 투입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 이제 예타 면제. 예타가 뭐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그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뭐 파행을 많이 일으켜서 네. 이게 과연 뭐 전 정권 책임이냐, 현 정권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책임론이 지금 공방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다룰 거는 뭐 그게 아니고 요 잼버리 대회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어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이 지금 한 30년 됐는데 네. 바다에다가 지금 매립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기반 산업이 없었는데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하면서 이런 국제공항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타 면제를 받고 예. 뭐 SOC가 이렇게 갖춰지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설명도 좋은데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국가적인 국책 사업, 큰 사업을 할 때 재정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 네, 500억 예.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학에서 그걸 BC 분석이라고 그래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원칙은 1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1이 넘는다는 의미가 비용보다 편익이 많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뭐 1이 안 되더라도 1에 근접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뭐 0.8, 0.9 이 정도면. 예, 근데 지금 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아까 예타가 면제됐으니까 예. 예타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걸 또 합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그때 0.479가 나왔어요. 그럼 0.479라는 거는 1,000억 원을 예타를 투입했을 통과를 때 못 하는 거죠? 예타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예. 1,000억 원 투입하면은 사회적 이익이 479억 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0.479가 그러니까 예타를 했으면은 통과가 안 될 건데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런 기반 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이제 새만금의 잼버리 대회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그 잼버리가 아니라 이제 새만금 네네. 신공항이죠. 신공항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타당성이 조사를 면제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500억 이상의 예산이 그냥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새만금 공항은 지금 8,07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8,000억 원이. 근데 지금 사실 진행된 건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예, 구체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지화 해야 된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공항에 있어서 특히 이런 예타 면제가 많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항이 15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천, 제주, 김포, 김해, 대구공항 빼고는 다 적자예요. 그래요? 네, 더군다나 그 전남 무안공항이라고 있는데 무안. 예. 1년에 220억 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네. 매출이 20억 원이라는
20억 원이니까 아, 200억이 마이너스네요? 1년에 200억씩 마이너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와. 그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나트랑 가려면 무한가스 타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타를 면제를 막 남발하면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오고 국가 채무 늘리는 것이고 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지금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이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이제 국가 세금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너무나 마이너스가 이제 큰데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우리들이 좀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무조건 그렇다고 예타 면제를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타 면제는 어떻게 해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예타 관련된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있는데 예.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하게 돼 있는데 이 항에 단서를 둬가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한다라고 딱 규정을 더 버렸어요. 아, 면제할 수 있는? 예. 더 버렸는데 문제는 제 10항인데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사회 경제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잖아요. 야, 이거는 뭐 정치적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거는 정권 잡는 쪽에서 지역 균형 발전 뭐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좀 해줘. 그러면 네. 그냥 다 면제해줄 수 있는 조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까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됐고 예. 그리고 대전에 2019년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도 예타 면제가 됐어요. 전 정권에서 된 거고 예. 현 정권에서도 지금 가덕도 시공항 사업이 예타를 면제 받았는데 예. 가덕도 시공항 사업은요 예산이 13조 7천억 원이에요. 500억 이상을 예타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 하나가 가덕도 13조 7천억 원인데 예타를 면제 해버렸단 말입니다. 13조 뭐 이러니까 뭐 예. 조 이런 건 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개념이 안 써. 13조 그냥. 7천억 원인데 예타를 예. 면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가봐야 되는 공항 개항 이후에 이제 손님들이 많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예, 예. 아니면 무한공항처럼 되는 것인데 이건 해봐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최고의 지금 금액이에요. 예타 면제 금액 13조 7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아까 새만금 공항은 8,077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죠. 아니 8천 몇백억 얘기할 때도 예, 예. 내가 지금 아니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그게 면제냐 했는데 13조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네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예타를 예.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개정 만일에 이제 우리 조동천 변호사님이 네. 이제 국회에 딱 입성을 했다. 네. 그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네. 이제 국가 재정법 어떻게 바꿔 보시겠어요? 상한선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0억 그러니까 500억 이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죠. 지금 1,000억, 2,000억 다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면제 기준을 면제 기준 예. 상한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면제 기준에 상한선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13조를 예타를 면제한다는 건 제가 그러니까 볼 때 예를 들어 1,000억 이상은 면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게 1,000억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 뭐 한 1조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면제하려면은 1조. 극히 어려운 조건으로 예, 뭐 예, 예를 들어 뭐 3분의 2 의결을 얻는다든지 네. 아주 뭐 국회의원 제명하려고 할 때도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뜻이 맞아가지고 뭐 그래 너희 당 뭐 이쪽 예타 면제해주고 우리 당 해줘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서로 특히 총선이 있으니까 또 네네네. 이제 자기 지역 사업 이렇게 또 예타 면제 이게 또 성과로 자랑하잖아요. 예, 제가 그런 예타 것들이 면제 이제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런 예. 식으로 되니까 대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흘러간다. 이 예타 면제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500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00억 원을 올려서 완화시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미 국가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1,000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999억은 예타를 안 하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그냥 네, 그렇죠.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시킬 수가 있다.
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1,0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여론과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네요. 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니까요. 이게. 네네. 네. 어떻게 우리 그 재정기획부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재정기획부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요. 뭐. 그런가요? 그건 기획재정분야관이 뭔 힘이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죠. 어떻게 아니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 현재 예타 막 면제해주는 국회의원님들께 한 말씀 네네. 하시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 자기 지역의 뭐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가 전체로 이것이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선심성 예타 면제는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런 조항을 보완을 해서 터무니없는 예타 면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네.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딸들 때문에요. 네. 네. 자, 오늘은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선심성 예타 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